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다문화 상담 이제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상담자의 일반직 특징과 훈련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상담자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도 역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아주 그러한 것이었지만 전 세계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경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니까요. 또한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상담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다문화 상담 각 지역마다 있는 여성센터를 통해서 분명히 다문화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문화 상담이 그렇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한다고 해서 돈을 내고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료 상담을 돈이 없어서 있어서 상담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료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체를 또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직까지 한국은 상담에 대하여 그렇게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뭔가 상담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분명히 상담을 하긴 하지만 초기에 상담을 그만두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효율적인 상담 관계를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다문화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 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문화 내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문화 상담자는 우선 자신의 가치관과 인간 행동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문화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 상담사와 내담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문화와 이 사람의 문화가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화와 이 문화가 충돌하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bad와 different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건지 거짓말도 문화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지 나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표정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인지 bad 습관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문화라고 한다면 다른 문화, different 다른 문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쁜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 상담자는 내담자와 어떤 세계관에 닿은지를, 어떤 문화적 인식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문화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적절한 평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bad, 나쁜 것이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different, 다른 것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different인데 우리는 bad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건데 나쁜 거야 라고 앞 시간에 설명했죠. 그럼 편견을 가질 경우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를 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 다문화 상담은 좀 더 다른 그런 수준 내지는 실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상담자는 타 문화권의 배경을 지닌 내담자에게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적 권위가 있는 인물로 여겨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존의 대상으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상담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담자가 왔습니다. 물론 상담자, 내담자는 라포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라포 형성이 잘 돼야지만이 뭐 상담자, 내담자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상담에서도, 개인 상담할 때도 뭐 집단 상담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 대해서 라포 형성이 너무 이렇게 친밀도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이 상담 시간을 벗어나서도 밖에서도 계속 이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담은 상담실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담자, 상담자가 의존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상담자가 적절하게 잘 끊어줘야 됩니다. 잘 끊어주지 못하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분석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문화 내담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 상담, 이 한국이라는 땅이 아무래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 오래 해서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네. 특별히 이 외국 친구들은, 다문화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잘해주면 확 마음을 두고 의지하려고 하고 계속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유학생들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걸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적절히 잘 해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계속 의존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내담자는 단순한 심리적 어려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인 어려움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도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상담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 김천대학교에도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양부모라고 해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관리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들이 또 마음이 착하시니까 그 유학생들을 열심히 또 잘 돌봐 줬겠죠. 근데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돈이 급하니까 학비가 모자란다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양부모 교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부모 교수님이 그래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일정 부분 했는데 이제 그 유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양부모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돈에 관련된 부분은 이 연결되어지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문화 상담사는 내담자의 어려움을 단순히 다문화 내담자 또는 부부만의 심리적 문제로 국한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다문화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딱 국한된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인간은 사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사건 그것만 가진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실 어떤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의 그것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상담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타 문화권 출신 내담자들이 속해 있는 문화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지지그룹이나 이해그룹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랑 중국 공동체, 베트남이랑 베트남 공동체, 오히려 그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 그런 문화 공동체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어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상담을 할 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문화를 담고 있는,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겪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다문화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1단계로는 인식훈련 단계입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훈련 단계로서 다문화 상담사 자신과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훈련 단계. 그러니까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그 내담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것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런 인식훈련 단계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상담으로 올바른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훈련 단계입니다. 다문화 상담자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나라인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그 배경은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캄보디아 사람들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잘할까? 그러니까 19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 죽은 사건, 거기서 그 사람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죠.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할까? 왜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 할까?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인데 왜 그럴까? 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의 지식 훈련 단계는 그 내담자의 관련된 문화를 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3단계는 기술훈련 단계인데요. 다문화 상담자가 올바른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상황에서 올바른 방법을 통한 다문화적 상담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문화 상담은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훈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용 4단계는 사례 관리 훈련 단계인데 내담자가 속한 그룹이나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공식적 자원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삶 전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례 관리적 기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상담할 때 우리가 사례 훈련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례들을 잘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는 것이죠. 뭐 똑같습니다. 상담은 다문화 상담이든 일반 상담이든 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잠시만 넘겨보시면요. 인식훈련 단계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인식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내담자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에 더해서 지식 다문화 내담자의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상담 기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올바른 다문화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계셨다가 다문화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잠시 마치고요.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